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연술입니다. 이번에 준비해본 문제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를 보면은 조건이 주어진 3차 함수 fx가 있고 이 3차 함수 fx를 구간별로 이용해 정의한 함수 gx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정의된 gx란 함수에 조건을 주고 gx 함수 안에 있는 상수 k값 그리고 함수 fx의 정확한 함수를 먼저 찾은 뒤 함수 fx의 특정 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 f2분의 1 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다항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다항함수를 이용해 특정 함수를 정의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이 그래프 개형을 문제 조건에 맞도록 찾아내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그래프 추론 문제를 볼 때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쭉 유추해 본 뒤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상수 k와 f'0은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일단 문제에서 상수 k를 이용한다. 그리고 fx에 x는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6이다 라고 나와 있고 3차 함수 fx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3차 함수라는 거에도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3차 함수다 라는 표현도 하나의 조건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인지를 해야 되냐면은 얘는 다항함수다 이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다항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실수 전체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연속하고 극한값을 가진다 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일반식으로 표기가 가능해. 자, 일반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된 식을 예시로 한번 사용해보면 fx가 지금 여기서 3차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와 같이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것처럼 우리가 그 차수에 맞게 최고창을 먼저 정한 뒤 그 최고창의 개수를 임의의 문자 a, b, c, d와 같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이 말을 좀 애매하게 했죠? 가능할 수도 있다. 왜일까?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수 범위에서만큼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다항함수의 큰 특징 중 하나였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고 문제를 봐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더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함수 gx는 지금 x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됐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더라 라고 우리가 써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fx 플러스 k 마이너스 fx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 플러스 k는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더라 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fx는 뭘로 생각하면 돼?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 됐었죠. 자, 그러면 각각의 범위에서는 fx를 다음과 같이 이동한 함수가 함수 gx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였고 이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k 플러스 f2분의 1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k는 아까 gx 안에서 fx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라는 뜻인 거고 f2분의 1을 구하려고 한다면 3차 함수 fx를 정확하게 뭔지를 찾아내야 f2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명심하고 조건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조건 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조건 가를 보면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뭐예요? 함수
gx의 x는 a에서 우미분계수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실수 a에서 그냥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즉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미분계수 값만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 값이 존재해요? 아니죠.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뭐예요? 좌미분계수 값이 존재를 하고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를 해서 그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게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의 정의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미분계수 값만 존재를 하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값은 여기에서는 언급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특정 함수에 우미분계수가 뭔지, 좌미분계수가 뭔지, 그리고 미분계수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A라는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 혹은 좌미분계수라는 거를 알고 싶다면 A, FA라는 점을 찍어 놓고 X, FX라는 어떤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어 놓고 X, FX가 점점 A, FA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가까이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A, FA와 X, FX가 거의 비슷하게 됐을 때의 기울기, 즉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형태를 우리는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좌미분계수도 비슷해요. A, FA라는 점은 딱 고정을 해놓고 X, FX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X가 A보다는 작았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좌미분계수예요. 그래서 점점 얘도 똑같이 X, FX랑 A, FX를 이은 기울기가 있었을 때 이 X, FX가 점점 A, FA로 가까이 갔을 때 A, FA와 거의 비슷한 X, FX가 됐을 때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좌미분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우극한이건 좌극한이건 간에 X가 A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A가 절대로 될 수는 없어요. A보다 조금이나마 더 큽니다. 우극한 값은. 그리고 좌극한 값은 A보다 조금이나마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봤을 때 얘처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그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 만약에 그게 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미분계수 값만 존재한다, 좌미분계수 값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Y는 GX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GX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함수는 x는 a에서만큼은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x가 이제 a보다 만약에 작았을 때인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x가 a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x, gx라는 점이 위치해 있을 것이고 이 점과 a, ga 사이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이때 x, gx가 점점 a, gx의 a에서의 좌극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좌미분계수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만 방금 봤듯이 우미분계수 값은 a에서 존재를 한다. 즉 이 문제에서 가조건의 우미분계수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은 함수 gx가 연속하지 않는 지점 x는 a에서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된다 라는 게 가조건에 있는 첫 번째 내용,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예요. 그리고 그 우미분계수 값이 지금 여기서 뭐 어때야 된대? 그 값이 0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미분계수 값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미분계수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즉 연속하는 지점에서만큼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띄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여기서의 내용인 거죠. 오케이, 가조건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나조건도 한번 같이 보죠. 자,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을 갖다가 보통 y라고 두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에 대해 만나는 점의 x값, 이것을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y는 gx라는 x에 대한 함수, y는 t라는 x에 대한 함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배워왔던 함수들을 보면은 모두 x에 대한 함수였고요. 그 x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이제 gx를 그려볼 건데 y는 t라는 x에 대한 함수는 뭘 뜻하는 거겠어? 그렇죠. t는 x에 대해서만큼은 상수예요, 상수.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수함수 중에서 y는 gx라는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인 것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상수함수 중에서 y는 13이라는 함수가 가장 위쪽에 있는 상수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달라는 뜻인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이 나라는 그래프는 함수 gx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진 함수 gx에 대해서 y는 13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나 조건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한 뒤에 함수 gx가 어떤 함수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함수 gx는 아까 x의 범위에 따라 다른 함수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범위의 경계인 x는 -1과 x는 1을 표현해 두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난 뒤 함수 gx는 어떤 형태여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조건에 의해 만약에 불연속한 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불연속한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우극한 값은 같아야 되며 나머지 지점들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게 가조건의 내용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함수 gx는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사실 불연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이라는 지점에서는 지금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고 우극한 값은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지점에서는 불연속하면은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에서는 함수 gx가 불연속해서 상관이 없지만 x는 1이라는 지점에서만큼은 연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fx 플러스 k인데 그 fx 플러스 k가 계속 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x가 -1부터 1까지인 범위에서는 함수 -fx를 우리가 함수 gx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두 함수 모두 우미분계수가 다 0 이하여야 된다. 즉 감소해야 되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했을 때 1이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fx 플러스 k가 감소하고 있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fx도 계속 감소를 하려고 한다면 딱 경계인 1이라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것이었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딱 경계인 1에서만큼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했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그러면 -1이라는 지점에서도 우리가 -1보다 큰 범위,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모두 다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3차 함수 fx의 형태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fx와 fx 플러스 k가 모두 감소하는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gx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이게 함수 gx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대략적으로만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했을 때 나 조건은 x축이랑 평행한 이 y는 t라는 그래프가 y는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의 y값이 13이구나 라는 것이 나 조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 여기까지를 이제 생각하고 나면 우리는 함수 fx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뭐가 있어? x는 -1과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f'x라는 이 함수는 일단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는 처음에는 a라고 우리가 쓸게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f'x가 여기 f'0이 6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f'0이 6이 되려고 한다면 a는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x-1, x 플러스 1, 이 f'x가 되는 것이고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얘가 f'x가 되는 것이죠. 얘를 전개한 이유는 뭐야? 했을 때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fx를 부정적분으로 구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썼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적분상수 c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후 뭐 해야겠어? 적분상수 c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우리가 g-1이라는 함수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이 값은 마이너스 f-1인데 왜? 함수 gx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 g-1 값은 얼마여야 될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13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얘가 13이구나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얘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f-1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c라는 값을 써볼 수 있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9다 라는 걸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는 fx가 정확하게 2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fx 값이 이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k 값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k 값을 구하기 위해 어떤 다른 조건을 사용해야 될 텐데 뭘 사용하면 될까? 함수 gx가 x는 1이라는 지점에선 어때? 그렇지, 연속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g1이라는 이 함수값과 x가 1에서의 gx의 우우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 g1이라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f1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1에서의 gx의 우극한 값은 f1 플러스 k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겠지. 여기서 f1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한 함수 f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f1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K는 얼마야? K는 10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값 F2분의 1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이 F2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 따라서 K값과 F2분의 1을 더한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5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최종 답은 4분의 15가 된다 까지가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15번 문제풀이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엔 그래프의 개형 추론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는 수투 파트에 있는 극한, 연속,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번 문제에서도 가조건과 같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미분 계수값이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걸 보고 나서 이거 미분이 가능하네? 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큰 착각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수투 파트에 있는 극한, 연속, 미분, 적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점들이 있다면 한번 개념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든가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문의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 혹은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 수투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줄 예정이니 자주자주 와서 문제풀이 지켜보고 따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